20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대표적인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도 많은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외 진출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증권업은 어떤 단계를 걸쳐서 국제화를 해왔느냐. 첫 단계는 제가 아까 1992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외국 투자가들한테 처음 개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은 마찬가지지만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금이 항상 딸립니다. 자본이. 그래서 외국에서 자본을 수입하는 단계.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은 런던, 뉴욕, 홍콩 같은 데로 진출을 했고 이때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영업의 행태는 한국의 프로덕트,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외국 투자가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이 1,700조다 이런 이제 통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는 자본을 우리가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게 2005년부터 해외 펀드의 형태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국내 자본, 한국 투자가를 등에 업고 외국 프로덕트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 우리가 올해 이후로 만들어야 될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해외에 진출해서 거기에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3세계 외국의 투자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진정한 국제화다. 실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베트남이다. 그럼 베트남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눈독을 들이는데 베트남이라는 시장은 자본시장 규모도 굉장히 적고 아주 리스키한 데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 메이저들이 직접 들어와서 놀기에는 규모도 적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머징 마켓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정말 우리의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그런 월드 클래스 애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그 시장에선 경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해외 진출의 주요 전략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느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그 F자, 버드자로 표시된 게 저희 회사의 현재 그 법인들이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뉴욕, 런던,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진출 영역을 우리가 가까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접근하기 쉬운데 이런 데부터 해서 점점점 넓혀 나가자.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그려봤더니 이런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구권까지 가더라. 그게 과거의 실크로드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금융 실크로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실크로드를 개척함으로써 한국 증권산업의 해외 진출에 꽃을 피워보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전략이자 이 전략이 지금 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망라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전략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가는데 증권회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증권업에 내가 종사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예가 그 베어 스턴스의 1978년부터 한 20년 동안 CEO 체어맨을 하신 알란 그린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미국에 그때 이제 MBA 붐이 막 일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MBA 모셔가기 경쟁을 하고 이럴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MBA도 PhD도 아니고 PSD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P는 P for poor, 그리고 S는 S for smart, D for deep desire to become rich입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있고 좀 똑똑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역량이 있을 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근성 있고 열정을 다해서 몸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곳이니만큼 만만하게 보고 덤벼서는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업을 좋아하고 몸을 던져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가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이제 지금 뭐 학창생활 아직 좀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어떨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산 사람 입장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 반 전에 증권업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해왔던 게 뭐냐면은 제 인생에 아주 장기적인 라이프 플랜을 세웠어요. 20년, 30년 후에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30년 계획을 예를 세워놓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끊고 그걸 5년 단위로 끊고 1년 단위로 끊고 월 단위로 끊으니까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충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도 계획을 한 10년 단축을 했어요. 제가 그때 증권에 막 입문할 때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 서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가장 빨리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27, 8년, 30년 가까이 걸리는 거로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18년 반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단축을 했는데 그게 그런 확실한 목표의식과 계획을 갖고 살았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퓨테이션이 아닌가. 자기의 이름 석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유아무개, 김아무개 이 이름 석자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나 아니면 동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